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강에서 이제 배웠던 것이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령별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을 줬었습니다. 연령별 세액공제. 그래서 만 60세 이상일 때는 10%, 그 다음에 65세 이상 1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 공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있었죠.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그 다음에 10년 이상은 40% 공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세부담에 상한 규정은 우리가 동일하게 150%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토지에 대한 종부세였죠. 토지에 대한 종부세. 토지는 일단은 크게 별도 합산 토지하고 종합 합산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 구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모두 다 어떻게 했었죠? 공시된 가액이 합계액에서 마이너스 일정 기준 금액을 빼주고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준 다음에 세금 부담률을 계산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세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이미 기납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기납된 전세를 빼주자.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종합은 기준금액이 5억이었었고 별도는 얼마였죠? 80억.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동일하게 80%가 적용이 됐었죠. 80%. 그다음에 이제 세율은 여기는 이제 0.75에서 2%의 초과 누진세율, 여기는 0.5에서 0.7의 초과 누진세율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세 번째 이 규정 같은 경우도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세부담의 상한은 직전 기준 세금의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부세 그렇다면 이제 부가징수는 어떻게 되느냐? 부가징수가 있었죠. 부가징수 절차. 부가징수는 일단 납기가 있었죠.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되는데 얘는 부과 방식이 전세와는 다르게 원칙은 정부가 부과하되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납부 세금이 많으면 우리가 분할 납부, 분납도 가능하고 물납도 가능하다. 그래서 분납은 500만 원 초과고 물납은 10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우리가 물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가 된다. 전세는 지방교육세 20%가 됐었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었죠. 여기는 이제 지역 자원시설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역 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하나는 특정 자원이 있었고 하나는 특정 부동산. 차이가 있다면 자원은 자원개발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반해서 부동산은 보통 징수한다. 그 점이 다르고 보통 징수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병기되는 세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방교육세는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거죠.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우리가 신고 세목에 부과될 수도 있고 고지 세목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나 고지가 다 가능하다. 그렇죠? 부과 비율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부과되기 때문에 모두 다 납부세 기준으로 곱하기 20%가 부과된다. 이런 점이 13강 키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13강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14강 핵심 정리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